고향 탄현 구석유적 주민 홍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고양시 탄현동 구석기 유적 활용 추진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5일 탄현동 구석기 유적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 방안 제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구석기 유적의 중요성을 정동일 박사님께서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2월 14일 국방문화재연구원을 방문하여서 임강지능아파트 단지 유적 발굴 연구원 또 서울 노원구 공릉동을 방문하였습니다. 2월 24일 정곡리 선사유적지 견학 및 연천 군청을 방문하였습니다. 2월 28일, 25일과 28일 호곡 어린이공원을 구석기 유적공원 리모델링 추진 개념에 대해서 토의하였고요. 그리고 3월 8일 시의원님이신 김원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시장 및 시의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탄현동 구석기 유적공원화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5분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한국문물연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문물연구원은 부산시 사호구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 탄현동 구석기 유적 활용 지역사회 발전 추진위원회를 편성하였고 위원장 등 추진위원은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 탄현동 구석기 유적 홍보용 슬로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슬로건은 5만년 구석기 역사 고양시 최초 마을 탄현동입니다. 우리 탄현동 주민들 요거 한 번은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건 5만년 구석기 역사 고양시 최초 마을 탄현동입니다. 그리고 성과는 호곡 어린이공원을 구석기 유적공원으로 확정하여서 이미 예산을 1억 정도는 확보해 준 상태입니다. 이어서 경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진영국 자치위원장의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도 아울러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만년 구석기 역사 고양시 최초마을 탄현동의 주민자치위원장 진영국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방문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고양시민과 탄현동 주민 여러분,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단체장님들, 박찬호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강연을 해주러 오신 이재 국방문화재연구원장님, 이한영 전곡선사박물관장님, 정동일 고양시 문화재 전문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5만년 동안 묻혀있던 고양시 탄현동의 구석기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 탄현동은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나지막한 황룡산이 있는 5만년 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천하의 명당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적은 자랑스러운 구석기 역사를 널리 알려 고양시와 탄현동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주민들의 애양심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강사님들의 훌륭한 강연 잘 들으시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주위 분들께 홍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억 원 예산으로 호곡 어린이공원을 구석기 테마의 멋진 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주신 김한규 시의원님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고은정 시의원님, 훌륭한 장소를 빌려주신 예당교회 목사님과 교인 여러분,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이지혁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치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탄현 구석기 유적 주민홍보 세미나에 축사를 박찬호 구청장님께서 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탄현동이 이 5만년 구석기 유적이 이제 묻힐 뻔했는데 이런 것을 또 테마로 찾아내가지고 또 이렇게 지역의 정체성과 또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착해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주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을 좀 의미 있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구청에서도 아무튼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호곡공원 우리 이제 구석기 역사유적 테마 공원으로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하는데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앞으로 또 이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아무튼 우리 고양시에 모범적인 동이 되고 또 이 자치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해서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두 분 열심히 좀 도와주시고 아무튼 지역을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아무튼 한현동이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이 잘 발전이 되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내빈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고양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은정 고양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환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산일동 이수복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산이동 조태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산3동 백칠홍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종산동 조동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산서구 박상영 환경녹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산일동 이봉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산이동 이필영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산3동 이병렬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호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시정 질의가 좀 늦게 끝나는 관계로 조금 이따가 도착하십니다. 그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문화재 전문위원님이신 정동일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광문화재연구원장님이신 이재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곡 선사박물관 관장님이신 이한용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순서로 정동일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바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고양시청의 역사문화재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저희 고양시에 있는 여러 동 중에서 이렇게 자신이 나온 또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문화재나 유적을 가지고 이 주민 설명회를 하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탄현동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석기 유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재 박사님께서 직접 여기를 발굴하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전곡리의 유적지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박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구석기 유적하면 또는 탄현동이나 저희 고양시에서 모집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나 학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야 그거 5만 년인지 어떻게 하냐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탄현동 이쪽에 있는 그 진흥아파트, 임광아파트 쪽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거를 발굴하신 분이 여기 이재 교수님이시고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조사하셔서 나라에서 이건 중요하니까 국가로 다시 환수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국가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중요한 유적이어서요. 그래서 그 유적이 자세하게 이 보고서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는 구석기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시에서 문화재를 연구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거 탄현동의 좀 역사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탄현은 일산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탄현은 송포 땅입니다. 이 일산 지역이 일산과 송포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쪽에 있는 대화리, 법곤리, 그 다음에 송산동, 덕일이 이쪽은 옛날에 다 송포였습니다. 이곳 탄현동도 원래 송포 땅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탄현리 이렇게 불렀던 곳이고 그 전에는 이곳 덕일이라는 동네에 탄현이라는 마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탄현이 없었습니다. 원래 덕일이 안에 있던 탄현인데 그것이 1980년대에 이곳이 송포면에서 여기가 일산읍으로 행정국이 바뀌면서 덕일리에 있던 동네를 이 경의선 철도길로 나누면서 오른쪽에 있는 탄현리 지역을 송포면에서 일산읍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산이 된 것이 바로 이곳 탄현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탄현에 대한 유래는 고봉산 주유소가 있습니다. 중산마을 쪽에 있는데 그 고개가 이름이 개미고개입니다. 옛날부터. 그것도 저는 지금 고봉산 고개라고 하는데 옛날에 개미고개인데 그 개미고개 왼쪽에 그 자리하고 있는 홀트학교 사이에 참나무가 많아서 그 참나무를 구워가지고 일산장에 지금도 쓰는 일산장 3일장, 8일장에 숯을 내다 팔았다고 해서 탄현, 숯고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탄현이 아주 유명하고 큰 말이 됐습니다만 사실 저는 원래 고향이 원당입니다. 고양시청에 원당이 있는 곳이 제가 지금 12대째 살고 있는데 옛날부터 아버님이 탄현하면 저는 파주 탄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탄현은 면이었고 여기는 리였기 때문에 탄현면 하면 예전에는 파주 탄원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워낙 이곳 탄현이 커져서 인구 5만 명이 넘는다 곳이다 보니까 지금은 탄현하면 이곳 고향 탄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미고개와 숯고개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여기 학생들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도움 드릴 테니까 잘 정리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전에 여기에 그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저는 그 당시에는 고향문화원에 근무할 때였습니다만 사진을 제가 많이 찍어놨습니다. 탄현 동네를 제가 왔었는데 여기 동네 사람들은 여기를 개미고개가 있는 곳을 위쪽에 있다라고 해서 상탄, 요 홀트 학교가 있는 곳을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중탄, 요 지금 요 교회가 있고 요 아래쪽에 있는 곳을 아래쪽에 있다라고 해서 하탄, 이렇게 세 군데로 불렀습니다. 상탄, 중탄, 하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시골 동네 가면 윗말, 젠말, 아랫말 이렇게 불리듯이 상탄, 중탄, 하탄으로 불리던 마을이고요. 옛날 책을 보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옹기 공장이었습니다. 옹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탄현이 흙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봉산 쪽에서 중산마을 흘러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이용해서 여기에 옹기, 항아리를 많이 만들어서 옛날 요 근처 동네 이름이 독재,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산 일동 쪽에 가면은 독정마을, 또 삼정마을 이런 마을들이 있어서 옛날에 항아리, 옹기가 아주 유명했던 곳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항아리 입고 오는 모습을 찍은 사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곳 그 탄현동은 보면 왼쪽에는 경의선이 있고 오른쪽에는 고봉로라는 도로가 있어서 그 사이에 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뒤로는 해발 132m쯤 되는 황룡산이 있고 앞쪽으로 멀리는 한강이 있고 그 옆벽에 한산천이 흐르고 있는 해발 30에서 40m쯤 되는 구석기인들이 살기 제일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요 뒤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옛날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을 때 제가 왔을 때 보게 되면 대화동 쪽까지 송포 벌판 지금의 킨텍스 앞에까지가 흔히 보이던 그 벌판 쪽이었는데 벌판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고 요 위에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 동네 옆에가 성저마을입니다. 거기는 고구려 때 쌓은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제성자의 밑저자 성저마을입니다. 성저마을. 그래서 예전에 책을 보게 되면 이산포 인터체인지의 옆에 가면 멱절리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멱절리. 거기서부터 이 고봉산까지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그 성 아래에 있는 마을인데 그 성이 있던 곳이 지금 어디냐 하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하너라마트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성곽이 있어서 이 고봉산부터 멱절산성까지 성곽을 만들어서 토성이 남아 있었는데 신도시대는 개발 과정 속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봉산, 그 다음에 탄현, 그 다음에 성저마을, 그 다음에 대화리, 그 다음에 멱절까지 연결됐던 성이 있는데 그건 동북여지승남이라는 책에 나왔던 아주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우리 일산에는 3대 명산이 있습니다. 고봉산, 황룡산, 견달산. 그 3대 명산 중에 하나가 바로 뒤에 있는 곳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프리지오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아니고 한현동 주민이 아니고 그러는데 너무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럴지 모르겠는데 산이 좀 보였으면 좋을 텐데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창문을 열어도 아파트밖에 보이지 않고 옛날 고봉산의 안테나도 보이고 황룡산이 보이고 또 황룡산 꼭대기 올라가면 성저마을하고 송포, 심악산이 다 보여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는 저 황룡산 높은 데 올라가도 아파트가 더 높이 올라가서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층 정도? 한 10층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사 왔을 때보다 한 20층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이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황룡산을 좀 가리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여기 탄현동 유적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적 중에 가장 중요한 유적은 6만 5천 년 됐습니다. 저희가 5만 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평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은 6만 5천 년 전인데 지금 여기 전곡 유적지 같은 경우 수십만 년 되는데 어찌됐든 이거 탄현동에서 나온 구석기 유적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적 중에 고양시에서 1등입니다.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동 지역에 저 벌판 지역에 그쪽에서는 유적지가 나오지가 않았는데 거기서 가장 오래된 게 5,000년 전짜리 벽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5,040년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5만 년이 넘어서 현재까지는 우리 고양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적이다. 근데 가와지 벽시는 현재 진품이 우리 고양시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데 현재 이 유물은 우리 고양시에 있지 않고 즉 다른 곳에 가 있고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 고양시에 박물관이 추진이 돼서 고양시에 박물관이 생기면 저희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 2006년도에 여기 이재 교수님 계십니다만 이재 교수님 육군사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또 박물관장님이셨고요. 여기 국방부 지역에 군부대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다른 조사는 하지 못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여기 조사를 했는데 유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사해봐야 된다. 라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조사 방법을 하도 말들이 많아서 6번을 했어요. 첫 번째 한 게 지표조사, 두 번째가 입회조사, 세 번째가 표본조사, 시굴조사, 확인조사, 발굴조사. 보통 조사를 하면 저희는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끝. 근데 여기는 6번의 정밀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수님이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완전 확인된 겁니다. 웬만한 유물은 국가에서 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저희 가지고 있던 여기 지금 이재 교수님 가지고 있던 유물들 중에 상당히 많은 점수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치가 크다라고 판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을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돌려보게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별로 없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서 지금 아마 이게 고양시에 한 2권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 나중에 필요하시면 학생들도 취재할 때 좀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06년도에 얘기를 하고 발굴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조사를 해서 이 책자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고양시에 있는 문화재위원으로서 우리 고양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 또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추진된 동네, 또 여러 마을로 나누어져 있는 동네. 그래서 여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우리 일산에 사는 주민들, 우리 고양시에 사는 주민들에게 제가 보기에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정주의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저 같은 토백이는 고양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는 고양시 12대 동안 살고 있고 고양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해서 저기는 뭐 짓는 거지? 아파트 짓네?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관심이 참 많은데 외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아파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아파트 가격에. 아파트 이름 제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도 일산 동구에 식사마을이라고 제가 정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마을 이름을 식사마을로 해드렸어요. 식사동이니까.
아 근데 주민들이 막 저희 시청에 와서 정동일이가 누구냐고. 전데요. 우리 밥만 먹고 사냐고. 아니 거기 식사동이어서 식사마을 우리 밥 먹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국 바꾼 게 위시티예요. 그래서 거기 마을이 위시티 마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여기 덕이동에 아파트를 줘서 제가 덕이 마을에 했더니 또 거기 주민들이 막 올라오셔가지고 덕이가 뭐냐고. 덕이가 뭐냐고. 뭐 해드릴까 했더니 아이파크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아이파크만 되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탄현이라는 곳은 뭐 큰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만 이 구석기 유적을 가지고선 한 개의 마을로 마을 주민을 다 함께 화합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치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지금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여기 탄현동 유적입니다. 6만 5천 년, 5만 년 된 유적이 제일 오래된 유적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이 너무너무 중요한 유적지라고 해서 싹 가져간 거. 그것도 최초회가 여기입니다. 보통 그 지방이 좀 남겨놓거든요. 근데 저희 고양시 거는 탄현동에서 나온 거는 여기 연구원이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다 가져갔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한 점도 없습니다. 그 최초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00점이 넘는 유물이 구석기대 유적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300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현재 2개 발굴 기관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만 나온 줄 알아서 가봤더니 구석기 시대 유적, 삼국시대 유적, 고려시대 유적, 그 다음에 조선시대 유적까지 나와서 이거 탄현동은 구석기 시대부터 최근 조선시대 때까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 증거가 확인이 됐습니다. 백자 천자가 나왔으니까요. 구석기 유적과 함께. 이거 아주 보기 드문 예입니다. 예, 그렇게 여기 아주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전형적인 고양시의 명당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말씀하셨던 명당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죽은 사람이나 명당 얘기하지 그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땅도 명당인데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거 탄현은 북쪽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는 저 황룡산이 다 막아줍니다. 황룡산이. 그리고 햇빛 잘 들어옵니다. 남서양 돼 있어서 이쪽엔 옛날에 이렇게 비니스 같은 아파트가 없을 때는 정발산밖에 없었습니다. 햇빛 잘 들어옵니다. 옛날에 한강의 제방이 만들어진 게 1933년도입니다. 대보뚝이라고. 그 한강 제방이 옛날에 없을 때는 이 덕일이 앞에 지금 해극단묘지 여기 앞에까지 한강물 들어오던 곳이에요. 거기 사람 못 따준 곳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 살기 참 좋은 그런 명당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집필위원입니다. 교육청하고 여태까지 2020년 가와지 벽시를 가장 맨 앞에 뒀습니다. 이제는 이 보고서가 나온 후로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쪽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맨 앞에 탄현동에 5만 년짜리 유적이 나왔다라고 제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들하고 6분이 계시는데 제가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현재 가와지 벽시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를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현장 답사를 합니다. 그럼 여기로 오겠죠. 그럼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탄현동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39개 동 중에 구석기 시대 유적을 테마로 해서 이렇게 상징물로 삼고 팜플렛을 만들고 시에다가 예산을 청구하고 공원을 만드는 거는 일산 서구 탄현동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다른 동네 주민들이 와서 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역사성 인정됩니다. 5만 년 됐으니까요. 두 번째, 독특성. 우리 고양시 다른 데도 구석기 유적 나온 거 있어? 없습니다. 독특성 인정됩니다. 교육성 인정됩니다. 아이들한테. 다음에 활용성 인정됩니다. 지금 일산 서구에서 시의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어린이 공원을 저 뒤에 있는 저 호곡공원을 다 어린이 공원을 구석기 공원을 하신다 그러시니까 활용성도 인정됩니다. 문화적 가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국가가 가져간 거죠. 이거로 봤을 때 5가지 주제에 다 맞습니다. 여기는 활용성, 적정성, 독특성, 역사성, 문화성이 다 맞는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동에서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을 테마 있게 만들어 주시고, 전시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 그거는 이 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아트홀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말고 요 건너편의 아파트라든지 여기 상가라든지 잘 협의하셔서 그냥 여기 안에 쓰는 거는 강당이나 공연장으로 쓰시되 벽에 부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구석기도에 할 수 있고, 또 우리 고양시에 일산역이 있습니다. 일산역을 어떻게 장난감 도서관으로 거기 테마를 만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1년에 1억 주거든요. 탄현역을 역장님하고 협의해서 거길 전시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탄현역을. 예산은 저희 시에서 시의원님이 계시니까 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리몰레드 하시든 아니면 여기 역을 사용하시든 하셔서 해두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캐릭터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돌도끼를 든 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름도 생각해 왔습니다. 이쪽이 탄현동이니까 탄돌이 탄순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바꾼 이름이 있습니다. 현돌이, 지혜로운 아이. 구석시킬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돌이 생각하는 아이. 현순이, 현돌이, 현순이. 또 남자아이만 했다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현돌이, 현순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인형도 만들고 우리 고양시 고양이를 하듯이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시 차원을 돕겠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 이것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와지 벽시는 5040년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고양시 최초의 벽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여기 탄현동은 비록 다른 곳에 비하면 시대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고양시에서 중요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5가지만 제안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공원 같은 것을 만들 때, 새로 신규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기존의 어린이 공원 같은 거 만들 때 교육적이고 재미있고 독특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얘기만 나면 아빠 탄현이야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요 주변에 또 이제 저희가 요 공사가 끝나는 대로 오른쪽에 호거 공원을 만들 때 또 거기도 토목 공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는 주민들도 가셔가지고 이거 혹시 석기가 아닌가? 석기 같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시청에. 공사하는 걸 유시님이 봐주세요. 여기 청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왔다니까요. 이 프로이즈 공사하면서 청자백자가 나왔어요. 지금 부산에 가 있지만 여러분 거기 누리길 있으니까 올라가시다가 하시다가 뭐 백자 같은 거 청자 같은 거 나오거나 아스팔트 하느라고 파다가 포크레인 파다가 나오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저기서 상금은 없습니다. 이제 신고만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시에서 고양시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빨리 고양시로, 탄현으로, 고양시로 빨리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전시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여기 이재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전시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주민센터가 되든 또는 여기 지금 푸르지오 짓고 있는 곳에 어떤 그 노인정이든지 헬스장 같은 거. 헬스 하시면서 사진 보면서 여기 유적지가 나온 거지네? 그리고 걸으시는 거죠 뭐. 단독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커다란 공간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상가에, 빈 공간에, 화장실에, 또 뭐 미장원에, 여기 삼겹살집이 있으면 구석기 삼겹살집. 이렇게 해가지고 구석기를 자꾸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 고양시의 초등학교들을 보면, 제가 금방 끝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보면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교실이 남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엄마들이 안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습니다. 빈 공간이 생기죠. 거기를 활용하는 거죠.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유적을 통해서 이 자긍심을 높이고 여기 그 탄현동이라는 곳을 다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탄현동 호거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짓는다. 그러면 화장실 앞에다가도 둘 수 있고, 거기 관리하는 아저씨 계시면 거기도 할 수 있고, 거기 정자를 만들어서 정자도 어떤 고인돌이라든지 구석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로 한다든지 이런 거로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시 입장에서 오늘 오는 거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을 받았습니다. 가서 아는 거 최대한 말씀드리고 나중에 동에서라든지 위원님을 통해서 의원님, 시의원님, 부처님 통해서 오면 정동일 의원이 저는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산 세워서 스토리텔링 하는데 거기에 교육하는데 큰 도움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토박이이신 정동일 박사님께서 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문화재 연구원장님이신 이재 박사님의 특강이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지표조사한 게 아마 2006년이거든요. 발굴은 2007년도 가을서부터 아마 내 생각에 1월까지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억나는 건 너무너무 춥고 힘들어서 아유 이제 날 그만두고 때려쳐야 되겠다.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이거 하고 나서 2명이 그만뒀어요. 이건 3D 업종이다 이라고. 그래서 오늘 그 발굴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해야 실감이 날 텐데 도망가고 없어서 그때 조사 단장으로 했던 제가 할 수 없이 끌려온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얘기 생각나는 거 몇 가지 그냥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처음에 한 두세 달 됐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들 연구원에 구석기 뭐 이거 좀 보러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는 구석기는 참 많은 나라지만은 그 발굴이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초기에 전공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 뭐 구석기 다른 데도 좋은 데 많은데 뭘 보러 오겠냐 해서 어쨌든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오셨는데 보니까 한두 분이 온 게 아니고 한 타스가 왔어요. 한 타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다 같이 무슨 저 열병에 걸린 분들 같더라고요. 그냥 전부 이 구석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이 고향에 이렇게 구석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우선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많을 리는 없고 어떤 한두 분이 구석기에 미친 사람이 있나 보다. 이 사람이 지금 바람을 지금 일으켜가지고 구석기 하시는 거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쎄 구석기 말고도 고향은 뭡니까? 청동기 신석기가 사실은 더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석기 하는 거 보고 여기 그렇게 뭐 잘 알려진 구석기 발굴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웬일일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감이 잡힙니다. 오늘 보니까 그냥 주민으로서의 관심 있던 분들을 그날 많이 뵙고 오늘은 또 우리 뭐 부시장님 또 여기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어쨌든 의아스럽던 게 풀리고 해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고향 일대가 유적지로 알려진 거는 뭐 신석기, 청동기, 구석기가 아니라 사실은 삼국시대입니다. 그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그렇죠. 그런 걸 해가지고서 고향 일대는 뭐 삼국시대 역사 유적도 많고 뭐 헐레이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도 얼핏 삼국시대 유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바로 옆에는 고봉산 그렇죠? 그걸 가면 산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산성을 우리 정 박사랑 그때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뒤에 발굴한 적이 있나요? 고봉산 산성을? 못했는데 그 산성을 발굴해보고 싶은 게 분명히 삼국시대 건데 이게 고구려거나 백제나 신라나 이거죠. 근데 왜 이 고향 쪽에서 고구려 얘기는 왜 나오느냐? 이 저기 고구려 오랜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곽이 그런 게 드물거든요. 서울 가까운데 삼국시대 고성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드물다는 말이죠. 그런 거요. 또 이게 멱절산, 뭐 산이라고 붙이고 뭐 조금만 뭡니까? 여기, 뭐 이렇게 조개 엎어놓은 거 같잖아요. 그 일대에서 그때 그 경기도 박물관에서 그렇고 여러 번 발굴해가지고 유물 엄청 나왔죠. 아마 몇천 점 나왔을 거예요.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대부분이 그 시작이 삼국시대, 그것도 아마 백제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강가고 연결돼서 어디 생각나는 게 그런 것들이고, 또 여기 행주산성도 토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행주 대첩으로 유명하지만은 그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토성, 지금은 어떻게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토성은 역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세력들과 일대 세력 간의 어떤 그 각축을 말하는 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은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토성이 뭐 고려나 조선 때 와서 뭘로 토성 쌌습니까? 토성은 대개 다 삼국시대 시작하고 그것이 중요할 때 이제 석성으로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유적이 많은데, 이 구석기가 나오게 된 건 뭐 신석기나 청동기하고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일대가 옛날에 다 뭡니까, 여기. 그냥 뭐, 밭이고, 과수원이고, 그러다가, 여기가 이렇게 유적이 나타나겠다는 것은 1990년대 그 무렵부터죠. 뭐,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여기 아파트 짓고, 뭐예요. 다 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적도 나오고, 보존하고, 발굴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구석기도 전국 일산 지역에 개발할 때 그렇죠. 간혹 뭐 여기저기서 뭐 뗀석기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해서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분포 지역도 제법 여러 군데 다 하는 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발굴을 그때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문화청의 법적인 정비도 좀 엉성했지만, 지금 문화재 조사를 하려면은 법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거기에 뭐 발굴을 해야 되고 지표를, 그렇지 않습니까? 3만 제곱미터면 뭐 제법 크다 보니까 그 이하가 되게 되면 뭡니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대에서 뭐 아파트 짓고 집 짓고 뭐 하다가 보니까 뭐 나온다 하더라도 우물우물 다 파고 그래서 유물들은 좀 복구가 됐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난개발된 그렇게 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속기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각종 토기, 비살면 토기를 많이 나오고 중요한 청동기 시대 그 용범도 나오고 많은 건 있지만 제대로 발굴을 잘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여기저기서 막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유적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세계적 발굴하면 더 많이 나오겠는데, 구석기 얘기니까 구석기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파괴된 겁니다. 더욱이나 구석기를 보고 이걸 구석기라고 당시에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 돌멩이죠, 뭐 돌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구석기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굴되기 전에는 전공을 한 사람이라든가 관심 있는 향토사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오시는 거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 고향 일대 여러 군데 많이 있다는 게 알려졌고, 또 이게 화정 같은 데서는 뭡니까? 석영질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구석기가 나오는 땅들은 그냥 아무 땅에서는 잘 안 나와요. 뻘건 진흙, 그게 참 오래된 땅 아닙니까? 그 뻘건 진흙층에서도 들어가서 그 아래 석영질 돌들이 있을 때 이런 경우 구석기들이 활동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석영질은 딱대가 보이지만 뭡니까? 그걸 깨뜨려 보게 되면은 결이 지고 그렇죠? 결이 지기 때문에 조금만 요령이 있으면은 어떤 모양을 갖추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향 일대가 아시다시피 이 지형이 아주 높지도 않아요. 완만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위가 대부분 다 이렇게 뻘건 고토양층으로 상당한 그 깊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형 조건이 산은 낮고 하천은 여러 개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공천이 뭐 해가지고 4-5개 중요한 하천이
서쪽으로 이렇게 한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옛날부터 어쨌든 사람 살기 좋은 곳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운이 좋게 저희들이 여기 탄현동 유적을 조사하게 됐는데, 그것도 참 지금 제가 좀 생각해보면 아슬아슬하게 이걸 찾아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은, 이걸 조사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여기 친척도 살았지만 매우 궁금해서 뭐 어떤 지인가 해서 조사를 드리고 직접 왔었어요. 2006년에. 이렇게 보니까 한 5만 제곱미터 되는 이런 약간 그 꼭대기인데, 저 위쪽을 보니까 홀트 아동복지인가요? 거기서 이 지역을 뭘로 썼냐면은 밭으로 썼어요. 밭으로. 그래가지고 밭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 채소 씹어 먹고 하다 보니까 아주 망가뜨린 건 아니지만 밭을 지으려면 이렇게 평탄 작업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고, 또 왼쪽 저 언덕은 보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인가요? 예. 그걸 거기다 한 구태에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 지역보다 한 5, 6m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높은가 보니까 원 지역이 높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흙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쌓아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70%가 다 망가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제일 위에는 뻘건 흙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뭘로 다 잔돌로 덮어놓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고태양층으로 확인이 안 됐었어요. 근데 변두리를 쭉 내려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뻘건 지역층이 그 지하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석영질 이런 그 돌들이 쭉 깔려있고, 그 이상하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결론을 쓸 때, 에이, 뭐 이렇게 다 망가졌고, 고추장층인데, 유물도 뭐 석영이라고 다 유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사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보고서를 쓰다가, 진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래도 그 밑에 고추장층 보니까, 이걸 발굴해서 소리는 못하겠고, 유물이 없으니까, 표현도 못하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입회조사라는 게 나왔어요. 입회조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공사하는 겁니다. 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보고 뭐가 나오나 안 나오는 걸 봐가지고 나오면 문화청에 신고해가지고 조사하라고, 그런 제도죠. 입회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놓고 나서도 속으로 에이, 없으면 없다 그러고 있으면 있다 그럴 거지 뭐 입회는 또 뭐냐, 나중에 애매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에 저거 입회조사 안 나왔어요. 그러고서 답답해서 이 동네 사는 한글문화재 최종주라고 실장이 그 사람 보고 이 동네니까 당신 입회조사 하라 그랬더니 그분이 트렌치를 몇 개 쭉 파보고 고추장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물은 이 석영질들이 좀 있는데 그 사람도 뭐 구석기 전공이 아니에요. 건축건들 유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래가지고 보고서를 이 저축 꾸려가지고 고양시에 줬는데 한울문화재연구원에 오래됐던 그 장병호라고 하는 이 문화재 원로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보고서 우연히 출근하다가 이렇게 봤어요. 보고를 보니까 아니 고창이 나왔는데 그 토건조사도 안 해봐? 그리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 젊은 최 실장이 그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여기다가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고 이미 집들 짓고 뭐 다 망가졌으니까 부분적으로만 여기다가 표본 발굴을 하자 이렇게 올려서 고향에다 줬는데 건축주 아성 건축인가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입혀줘서 아무것도 없다고 다 얘기해 줬어요. 걱정하지 말고 사업하라고. 그런데 이놈을 문화청에서 다시 올라와서 입혀 넣으니까 그분 평상시 그렇게 이뻐 보이더니 화가 나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 저만 보고 싸우자고 그러고 그렇게 돼서 입회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전문 구속기가 없어서 다른 기관을 전국적으로 수소문을 4개월 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다 바빠서 기관도 적고. 그러다가 2007년
7월 8월 그 무렵인 것 같아요. 저희 연구원에 이 전공을 한 사람, 제가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람은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법인체를 운영하는 차재동 씨라고, 그분이 와서 이걸 이제 입회 조사에 따라서 표본 발굴한 거죠. 그런데 표본 조사하고 지역도 이렇게 제한된 적이죠. 그런데 뭐 그냥 석기들이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구석기 전공을 하니까 잘 몰라요. 그냥 다 그런 도리관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석기 하는 사람들 다르죠. 그래가지고 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고고학자들에서 다 올렸습니다. 왜? 과연 이게 구석기가 맞느냐 확인을 하자. 그래서 연세대교 뭐 누구누구 네가 사람을 싹 다 불러가지고 확인을 시키니까 그분들이 전부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아니 고향일 때 이런 데가 어디 있냐 그러고서는 그냥 그걸 놓고 쭉 하더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여기만이 안 되고 저쪽으로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확대 표본 조사를 해보잖아요. 시굴도 아니고, 시굴은 그냥 싹 다 하는 건데, 미안하니까 이제 요만큼 한 10% 했는데 과연 조금 더 해봐가지고 없으면 그걸로 그만두고 그 다음에 더 나오면 더 나가겠지만 그 얘기 못하는 거죠. 확대 시굴 조사, 이거 뭐 문화체에서는 허가 있지만 건축주는 이게 뭐 6개월 늦어지면 뭐 몇백억 손해다 그러고 야단이 나잖아요. 조사를 했더니 2차 표본 조사를 했더니 이거 안 되겠다. 이 전체가 다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또 시굴로 들어갔습니다. 시굴로. 발굴 전에 하는 게 시굴인데 시굴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건설 이 사장은 맨날 부정에 와서 눕고 나 죽여라 그러고, 왜냐하면은 공기 기한을 못 맞추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이제 아파트에서들은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서 뭐 무기가 나갔다, 뭐 해골이 나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집지킬 걸렸다 해가지고 전부 해고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밥도 안 먹고 맨날 술만 먹어요, 현장에 와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시구까지 했는데 이게 뭐 전부 더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도망갈 수도, 그 다음에 시구하니까 전면 발굴해라. 이게 뭐 저 사람 건설한 사람 물어볼 땐 약 올리는 짓 아니에요? 발굴 수 있는 거 처음에 한꺼번에 싹 했으면 모르겠는데 요거 지금 저거 찍도만 보다 마지막에 전면 발굴까지 싹 다 나온 거예요. 네? 뭐 정말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문화청에서도 이 사고 날까봐 현장에 와서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 살려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발굴해가지고 그해 2007년 12월 말까지인가 1월까지나 했어요. 제가 국방문화재연구원이 사실은 6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오늘 6월 며칠이니까 이제 10주년 되는 건데, 구석기는 제일 처음 이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물을 찾아낸 결과, 유물이 뭐, 유물보다도 하여튼 그 석영, 예? 이거 누가 방에 여기다 갖다 부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다 구석기를 안 했고 또 구석기 한 사람들은 그걸 다 분류를 해가지고 한 100개, 200개 중에 한 점 정도 나올까? 뭐 그렇게 해서 골라낸 게 307점입니다. 307점을 골라내가지고서 이건 구석기가. 이게 체계적 발굴한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향일 때 사람 살기 좋았고 개발되면서 뭐 아파트 막 짓고 그때 뭐 법이고 뭐고 어디 있어요. 다 보셨죠? 뭐 문화재. 그런데 이 구석기는 더욱이나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이상스럽게 탄현에 뭐 꼬였는지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밟을 수 있는 단계는 싹 다 밟았습니다. 오신 분들도 대단한 분들 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대도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 유물들이 나온 게 일대에서 구석기가 나온다라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탄현도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체계적 발굴 통해서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하는 게 그 당시에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다들 또 나올 거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들이, 예? 그런 땅들 구하기도 어려운데 모아보니까 지금 요 앞에 푸르죠. 여기도 그 발굴했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탄현동의 이 구석기하고 무슨 뭡니까? 분명히 그 인연이 있나 봐요. 어쨌든 그 307점 중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57점은 1차로 국가 물로서 반환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72점은 가져가야 되는데 국방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서 바쁘니까 오늘 내일 미루고 있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그걸 따로 관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마 다 가져갈 겁니다. 그 합하면 129점이 되죠. 그죠? 그렇죠. 57점에 129점은 국방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178점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거 구석기인데 뭐랄까 조금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건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178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점이라도 없어지면 우리 감옥 갑니다. 모르는 사람들 참 어려워요. 우리는 그저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구석기를 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정말 깜짝 놀라고 그래요. 근데 참 반갑습니다. 어째서냐면 옛날에는 도서관 그러면 서울의 중앙도서관 하나면 되지 뭐. 박물관 그러면 서울 중앙박물관 하나면 되지 뭐. 보러 가려면 서울 가서 보면 되지. 그럴 때가 있었죠. 저는 어려울 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 박물관 도서관 때문에 누가 중앙에 찾아옵니까? 조금만 마을 지방마다 다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그 지역의 역사와 유래를 얘기하고 관련된 것들 많이 만들고 있죠. 그렇죠? 수백 개가 넘었어요. 1000개도 넘죠. 이게 뭐 돈이 많아서 하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자기 고장에 그야말로 애틋한 그런 것들이 뭐냐 해가지고 다들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아파트를 질 때 유물들 많이 나오면 업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갖다 밤에 갖다 버리고 땅을 파헤치고 누가 깜빵 가면 대신 그 집 먹여 살려주고 그랬는데 저기 김포죠. 이쪽에 한번 발굴하다가 거기서 의식이 한번 바뀌더라고요. 많은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이걸 왼수로 보지 말고 당신 아파트 근처에 이거 나왔으니까 그럼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무슨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시하고 설명 그걸 만들어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갈 거다 그러고 농담을 했는데 그 진짜 크게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지간한 지역에 아파트 같은데 큰 유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앞다퉈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석기는 드물어요. 구석기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구석기 박물관 여기 이하열 박사가 있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구석기 유적지가 어딥니까? 옛날 공주 옆에 석장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한탄강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한탄강 일대는 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대의 구석기 유적지잖아요. 네? 서울대학이라든가 여러 대학에서 뭐 7년 이상 발굴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박물관 이거 진 지가 몇 년 됩니까? 한 3년 됩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 그 서울대의 김원룡 박사 그렇게 평생 사업을 하고 한 학자들 해도 박물관 하나 못 있었어요. 유물도 구석지에 들어가 있다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누구나 이게 참 안 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물관 구석기 박물관 하면 여기 그 다음에 석장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건 또 하나는 그 단양 단양에 그 내가 처음 가셨는데 수양계라고 그래가지고 그 강가 옆에 광산업을 하시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이걸 내 평생을 해야 되겠다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거기다가 발굴하고 거창하게 공부를 짓고 국제학술 세미나만 10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만 있지 이렇게 동네에서 한 건 없거든요.
근데 그 굵직굵직하고 뭘 어떻게 보러 갑니까 맨날. 또 거긴 가봐야 뭡니까 전시 위주고 그렇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누가 자세 설명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나온 거 그냥 나온 것들은 잘 나온 것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둘 다 그거 잘해서 만들어 놓고 돌 딱딱한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또 일반인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또 가까운 전국 선사박물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우리 고향 탄현동을 빛내줄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들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정 박사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가수 많은 생각이 바뀌었어. 이게 다 유물은 국가수요라는 게 원칙일 뿐이지 각 지자체라든가 지방박물관이 이걸 가지고 활용한다면 다 줍니다. 안 주면 야단 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 가 있는 여기 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은 활용할 수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드릴 준비가 되어서 필요한 좋은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뭐 일화가 많은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말씀 마쳤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선사시대와 지역사회 발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한용 전국 선사박물관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잘 보이네요. 방금 소개받은 전국 선사박물관 관장 이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한테 한 2~3시간은 주셔야지 저희가 오늘 저희 전곡리 박물관 생기기까지 한 40년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와서 이렇게 주민분들 이렇게 열심히 참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말이 막 길어질지도 모르겠으니까는 제가 말이 길어지면 마이크를 탁 의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뭐 저희 전국 선사박물관의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짧게 설명드릴 거고요. 사실은 구석시대 그러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뭐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은 사실은 구석기는 이렇게 모닥불도 하나 피워놓고 저 돼지도 한 마리 이렇게 딱 눕혀놓고 돌도 막 깨가지고 석기도 만들어가면서 이제 뭐 삼겹살도 썰어서 이제 먹어보면서 구석시대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 한참 좋은데요. 아마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구석기 시대에 그러면 대개 지금부터 250만 년 전 그렇게 되는 말이 250만 년은 까마득 큰 옛날인데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비교되는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두 발로 걷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두 발로 걸으면서 사실은 뭐 교회에서 제가 사실은 인류의 진화와 구석기 연구를 하는 구석기 학자입니다만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좀 죄송한데 사실은 예전에 그 목사님들께서 막 이렇게 설교 테이프 같은 것도 막 보내주시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고 막 그런 거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고고학에서 땅을 파면은 우리랑 다르게 생긴 두개골들이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제가 성경을 뭐 교회 다니거나 공부를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정말 창조 과정과도 부합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나온 유물들 우리는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견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도 또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또 충분한 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250만 년 전부터 약 10,000년 전까지 신석기 시대 전까지를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 최근에는 한 330만 년 정도 그런 오래된 석기들 나온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석기는 돌을 깬 거죠. 돌을 깨서 타제라는 게 돌을 깬 거고 여기 우리가 뭐 학생들 알겠지만 오스트랄피테쿠스라든지 이런 사냥과 채집하고 이동 생활했던 그 시대가 이제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유물로 나눠서 이제 시대를 이제 구분하는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250만 년 전부터 10,000년 전까지의 그런 뭐 신석기 시대 시작 전까지 그게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요.
석기를 왜 만들었을까? 사실은 그 전에는 손만 뻗어서 뭐 나무 열매 따먹고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인류의 진화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동안에 먹지 않아도 되었던 무언가를 먹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동물의 고기를 먹어야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 굶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여기 소가 한 마리 딱 죽어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께서 맨손으로 이 소 가죽을 찢어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자의 발톱이나 호랑이의 이빨도 없기 때문에 그 사자의 발톱과 호랑이의 이빨을 대신할 그 무엇, 그게 바로 석기, 타제석기죠. 그걸 무려 250만 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고, 그 석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진짜 별것 아닌 돌조각 한 조각이지만은 그거를 만들 수 있었던 창의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수백만 년 진화의 길을 걸었는데요. 사실 여기 5만 년 고양시 최초 마을 탄현 구석기 마을대인데, 그 가치는 사실은 말이 5만 년이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구석기적이 왜 무슨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침에 그 동네를 걸어가거나 유물이 나와 있을 때 일부러 5만 년 전에도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내가 걷던 길을 걸었구나, 여기 앉아서 이렇게 뭐 강의를 들었구나,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5만 년 후에 또 우리랑 다른 우리 후손들이 이 길을 걸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을을 바라보고 구석기 유물들을 바라보고 하면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마을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우리 삶이 좀 풍요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아마 의미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런 구석기 유적 관련해서 강의도 많이 다니고 이런 유적 발굴 현장도 많이 다닌다면, 대개의 경우에는 뭔가 이런 그 유적 활용보다는 이거 빨리 발굴해가지고 유물 좀 찍고 가셔 뭐 이런 식의 회의를 많이 갔었는데, 오늘 사실은 구석기 그 유적을 어떻게 활용하고 홍보하는가, 그런 거에 가서 말씀하신다는 거에서 개인적으로는 참 굉장히 감동적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뭐 이게 구석기 시대고요. 제가 뭐 준비한 슬라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석기로 코끼리 이제 뭐 잡아서 이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접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게 제 전공이에요. 석기 만들어서 실제로 돌칼로 가지고서 염소 뭐 잡아서, 염소 한 마리 잡으려면 저 정도 석기면은 충분히 한 마리 잡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연천에는 이제 뭐 와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동두천 지나가지고 사실 삼가목도로 넘어오면은 아마 이런 구석기 나라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부연 설명을 안 하더라도 아마 우리 탄현 구석기 마을이 아마 우리 연천에서 한 여러 활동들의 벤치마킹에서 잘된 점은 따르고 잘못된 점은 또 개선하고, 그래서 저희가 40년 걸린 거를 3년, 4년에 단축해서 하는 그런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아까 이런 구석기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유적은 지금 뭐 커다랗게 한탄강을 공유하는 그런 데 있고, 여기 보면 한반도 중심 구석기 나라 연천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뭐 한반도 중심 구석기 나라 연천 이렇게 뭐 일상화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맨 처음에 유적이 발견됐을 때는 사실은 뭐 개발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런 연천의 문화 브랜드로서 자리 잡기까지는 거의 4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연천에 오시면은 뭐 많습니다. 구석기 사거리도 있고, 구석기 농축산물 판매장도 있고요, 구석기 뭐 대박 숯불갈비도 있고, 구석기 손두부도 있고, 마을이 이제 구석기가 하나의 문화 브랜드고요. 마 같은 것도 그냥 뭐 돌도끼 마 이렇게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뭐 아파트 같은데 이런 벽화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전국유적은 사적 268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대개 한 23만 평 정도가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단위 구석유적으로는 아마 제일 넓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유적에서는 동아시아 최초로 아실리안 주먹도끼, 근데 사실은 이게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소략하게 설명드려 죄송한데요. 주먹도끼라는 구석시대 대표 유물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미군 동두천에서 근무하는 그렉 보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이런 주먹도끼입니다. 대개 3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의 맥가이버 칼이라고 아마 홍보물에 나와 있는데, 구석기 시대에 스마트폰도 되고 맥가이버 칼도 되고
인간의 창의성이 가장 구석시대에 발휘되는 그런 유물들이 주먹도끼인데, 이 같은 주먹도끼가 서양에만 발견된다고 하는 게 학설이 정설이었었는데 1978년도에 전국에서 이게 처음 이런 주먹도끼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뭐 구석시대 문화 이원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뭐 동아시아 최초로 그래서 구석시대 가장 대표적인 유물인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된 유적, 사실은 이런 발굴했던 발굴 과정들이고요. 뭐 땅을 파면은 사실은 뭐 한 7, 8m 정도, 아까 이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진흙층이죠. 진흙층. 이 진흙들은 뭐 찰흙인데요. 뭐 벽돌 만드는 건 흙인데 수십만 년 동안 요새 뭐 황사먼지, 미세먼지 불어서 힘들잖아요. 구석시대 때는 엄청난 그런 뭐 황해바다도 사막이었었고 중국의 내륙에서 황사먼지가 수십만 년 동안 불어서 한 5, 6m 정도 되는 땅이 쌓였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요 사이사이에서 이제 구석시대 사람들이 살았고 탄현에 있는 구석지역도 되게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뭐 유적들이고요. 뭐 이렇게 돌조가리들이 구석 유물들이 발굴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지금 그 홍보 그 팜플렛 앞에도 사실 이 주먹도끼가 이제 제가 발굴한 유물입니다만은 사실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유물이 어디 있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손사고대실에 들어가시면 주먹도끼들이 이제 연표가 있고 연표 있는 가운데 들어가면 주먹도끼들이 바닥에 쭉 늘어져 있는 칸인데요. 그 전면부에 보면은 독립장에, 그렇죠, 보석함 같이 된 독립장에 바로 전공이 주먹도끼가 이제 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파트 지은 데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죠. 1978년도에 이런 전국 선사박물관의 뭐 출발점입니다. 79년도에 사실은 지금 79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78년도에 발견됐고 79년도에 처음 이제 발굴을 했는데요. 79년도가 12.16,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돌아가신 때 해죠. 여러 가지 가치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유물이 나오니까 야 발굴단들 고생한다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뭐 500만 원이라는 설도 있고 하여간 하사금을 갖다가 내려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야 이 돈으로 그 당시 때 아마 최신 공법이라고 그러죠. 세인트시 패널 공법에 의해 가지고 유적 현장 사무소를 지어서 여기서 이제 발굴을 하고 썼었죠. 근데 그게 뭐 79년도고요. 뭐 이렇게 뭐 옛날 이런 사진 뭐 뉴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아마 나중에 구석기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고 하니 나중에 저희 박물관에 오시거나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아주 길게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전공리 유적이 발견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관심도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존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보셨던 그 조그마한 허름한 건물에 거기에 93년도에 한 10평짜리 안 되는 조그마한 박물관을 지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저희 사실은 제가 지금 전국선사박물관 2대 관장이면 초대 관장님이 저희 대학 은사님이시고 이렇게 전국미 유적에서 그런 자료관을 건립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돼지도 잡고 그렇죠. 뭐 돌도끼도 만들고 하면서 구석기지에 대한 홍보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 유적에 대한 박물관이 처음 이제 생기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때 구석 유적관을 개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탄현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리 뭐 구석기 유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뭐 전국리 구석기 축제에 다녀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구석기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 93년대 처음에. 그래서 아마 한 2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실제로 이렇게 뭐 굿도 지내고 뭐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나눠 먹고 뭐 이런 그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뭐 학교 학생들이어서 잡아다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구석기 유적의 중요성이라든지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뭐 93년도부터 보고학 체험을 실제로 하는 활동들을 했었고
뭐 이런 석기를 이용해서 그 돼지고기도 썰어보고 활동들도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뭐 돼지를 갖다가 그 석기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 하는데 아마 구석기 시대라는 게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돌 이게 뭐 석기인지 아닌데 실제적으로 아마 이런 첫 단계에서 구석기적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마 탄현에서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그 석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93년도에 처음에 1회 축제가 됐고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경찰 추산 한 50만, 그럼 주최 추산 한 100만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구석기 축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탄현에서 지금 공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박물관도 만들고 전시관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은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왜 모여야 되냐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문화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여기는 뭐 그냥 뭐 몸으로 떼어쓰는 게 아니라 문화 복지를 하고 이런 박물관 만들고 공원을 만들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돈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뭐 시의원님들도 앉아 계시면은 뭐 도지사님이라든지 구청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심을 가질 때 거기에서 사실 문화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려면은 오늘 모이신 것처럼 많이 모이셔야 돼요. 많이 모이셔가지고 실제로 문화에 대한 수요라든지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 말씀해주고 사실은 전국립 구석기 축제 때도 실제로 한 2만 명 정도 모이기 시작하니까는 그전에는 사실은 그 개인 자원봉사자들이 축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2만 명 정도 모이니까 연천 군에서 이제 예산을 내서 축제를 하게 되고 실제로 뭐 한 20만 명, 30만 명 모이니까는 매해 도지사분들이 와가지고 박물관 짓겠습니다. 이런 뭐 연설을 하게 되죠. 연설을 하고 실제로 손학비사님 계실 때 그래서 저희 전국에 이렇게 중요한 여김씨까지 뭐 했냐? 박물관을 지어라. 돈이 얼마 한 500억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 전국에다가 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박물관을 짓게 되는데 그 원동력은 바로 오늘 모이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축제를 하던 돼지를 잡던 돌을 깨든지 간에 그리고 거기를 걸으면서 구석기 유적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동력이 모여서 우리 지금 시의원분들 두 분 와 계신 것처럼 이 의원분들이 사실은 이거 방망이 두드려야지 예산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문화에는 예산이 튀어대고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79년도에 발견돼서 2011년에 저희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국제 공모 해가지고 사실은 뭐 이게 사실은 전국립 구석기 유적이고요.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동대문에 있는 뭐 DDP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사실은 다 저희 박물관 뭐 짝퉁 건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뭐 탄현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박물관을 지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적을 활용하고 우리 그 삶에서 풍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구석 유적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그 활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2011년 4월 25일 날 이렇게 그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90년도부터 전국 유적 계속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그 계획을 만들고 그렇죠. 박물관 개관하고 나서는 또 학예팀장으로 해서 박물관을 운영을 하다가 한 2년 반 전부터 이제 박물관장직을 물려받아서 지금 관장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자기의 근원이랄까요? 기원. 우리가 아침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빠지면은 드라마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석시대로 회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탄현이 마을에 5만 년 이상 된 엄청나게 중요한 구석기 유물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치가 큰 것이고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선사시대 구석기 유물들은 땅에다 묻혀있고 사실은 돌멩이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가치를 제대로 그거를 밝혀내고 그래서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뭐 돌조각이 뭐 게 없다 이런 거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실은 돌 하나에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런 박물관을 짓고
또 밤에는 사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꼭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 박물관에 한번 오시면요, 제가 저희 사실은 전기료가 많이 나가서 밤에 불을 잘 안 켜는데 좀 늦게까지 계신다 그러면은 불을 꼭 한번 제가 켜드려요. 예, 박사님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을 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씀 안 해주시면은 계속 박물관이 뭐 이렇게 안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동물 벽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뭐 구석기 캠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역사회 관련된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탄현에서 이제 공원이라든지 구석기 유적을 활용을 할 때에 아마 저희 박물관의 사례들이 아마 많은 참고가 되실 거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릴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경기도에 경기 도립박물관이 6개밖에 없어요.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백남전 아트센터, 그 다음에 남양주 실학박물관,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경기 도립박물관이 저희 전공기 선사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접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여기다 돌을 치고 와서 돌을 막 깨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더 좋은데, 나중에 저희 박물관에서 아마 꼭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말씀이 굉장히 뭐 복잡하게 들립니다만,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5만 년의 구석구석이 있고, 그걸 갖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활용을 하시고, 그 옛날 동물원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에 기가 막히게 왜 우리가 구석기를 공부하고 선사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짧게 가사에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는 게 아니라 논이며 즐기는 것, 옛날에 누가 살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담 교회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좀 구석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5만 년 전에 똑같은 자리에서 아마 구석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을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또 생각해보세요. 5만 년 후에 또 우리랑 다르게 생긴 어떤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마을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가꿀 수밖에 없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린,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이 뒤에도 사실은 슬라이드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건 나중에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은 제가 진짜 돼지 한 마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영 박사님께 또 한 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세 분 박사님, 귀하신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한 서너 분 정도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질의하실 분은 요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큰 소리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고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핀 마이크. 어느 박사님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정동민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수. 아까 전에 교과서에 맨 처음에 가와지 벽시가 실려 있다고 했는데, 저희 이번에 발굴된 유물을 싣겠다고 약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을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답변 드릴게요. 초등학교, 우리 고양시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라는 책이 있어요. 네. 내고장 바로 알기거든요. 거기 첫 번째 시작이 우리 고양시에는 한반도 최초의 가와지 벽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거 위에 5만 년 전의 유적이 구체적으로 탄현동 무슨 아파트 지역에서 하다가 발굴됐는데, 아까 이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207점이지만 지금 부산 쪽에 있는 연구소가 또 연구하고 있거든요. 또 나와요. 그 보고서가 내년도에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5만 년 전이다 라고 제가 교육청 장학사님들 협의를 해서 꼭 물 수 있도록 노력해 본다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거 끝이에요.
학생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어느 학교 누굽니까? 일산 동중학교 1학년 1반 13번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아이, 꼭 들어주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천공리 박물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부정적인 인식을 좀 극복하게 됐는지와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된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전곡리 유적이 처음 발견되고 나서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뭐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한 3년 전에 한국의 구석기 유적이라는 그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5개 정도의 유적을 이제 선정을 해서 전시를 했는데 놀랍게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아파트 뭐 지하 주차장이 되거나 뭐 고속도로가 되거나 뭐 산업단지가 되거나 그런 뭐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유적이 발견돼 가지고 했을 때 그거 같이 똑같이 야 이게 괜히 이상한 돌덩이들 가지고서 무슨 저 아파트도 멋지게 개발도 안 돼 그런 뭐 저항의식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홍보를 하고 구석 축제라는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23만 평 정도 되는 그 땅을 다 한 15년간에 걸쳐서 한 3천억 정도 들어서 땅을 다 샀습니다. 23만 평을 다 사고 박물관을 짓고 하는 그런 쭉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로 이 구석시대라는 것들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리고 이런 소위 말해서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유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그 지역에 그렇죠. 지금 점점 어디 가나 아파트가 있고 어디 가나 도로가 있고 어디 가나 공장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의미성을 또 살려줄 수가 있고 실제로 전곡이랑 탄현이랑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정문이 같은 경우에는 23만 교 전체가 아직도 구석시대 그런 중요한 그런 유적으로 보존이 되고 있고 그 대신에 우리 탄현에도 똑같은 의미 사실은 5만 년이다 30만 년이다 뭐 70만 년이다 100만 년이다 만 년이다 그런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똑같이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디서 왔고 여기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 탄현의 그런 그 마을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살기 좋은 마을이고 이 마을에 계속 살고 싶고 또 여기 마을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구석기 유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질 것이고요. 앞으로 실제로 근데 사실은 구석기가 너무 어려워요. 돌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석기랑 친해지는 과정도 필요하고 구석기를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은 야, 정말로 구석기라는 나와 관계없는 먼 시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그런 그 문화적인 자산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탄현동 같은 경우는 이미 유적이 다 발굴됐기 때문에 여기를 문화재로 지정할 일은 없습니다. 문화재를 지정을 하게 되면 사유권의 침해가 너무도 심합니다. 특히 사적지가 되게 되면 지금 전곡리 유적지 같은 경우도 관장님 알겠습니다만 그 안에 화장실 하나 못 짓습니다. 정말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탄현동의 구석기 유적은 나중에 저희가 발굴하는 과정이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더라도 저희 시에서도 거기로 문화재로 구역을 만들어서 상가 못 짓게 하고 뭐 주변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건 저희가 최대한도로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이 급선무는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거기서만 30초 정도 부연성 그렇기 때문에 더 고향 탄현 유적은 더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다 개발도 되고 구석기문에 넣어서 다른 데는 다 잊혀져 있거든요. 어디서 뭐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아까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유물도 사실은 어디서 정확히 나오는지 지금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뭐 중요한 우리 동네 아파트 지으면서 유물이 나왔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다른 문화재 이렇게 활용하고 하는 그런 예에 비해서 굉장히 뭐 중요한 아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틀림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저희 탄현동 유적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의정 활동에 애써주신 두 의원님이 있습니다. 먼저 김한규 시의원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촉발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주민들 모시고 홍보 그리고 유적 세미나가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쓰는 날이다. 이 장소가 이렇게 저는 단정 짓고 싶습니다.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또 인간지능 아파트고, 또 인간지능 아파트에서 또 유적이 발견되고, 그리고 또 바로 앞에 프로지오 아파트에서 또 구석기 또 선사 유적이 발견되고, 참 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내느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 탄현동의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금액이지만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석기 선사 유적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탄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탄현로를 우리 탄현동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문화의 거리가 구석기 선사 문화의 거리다. 그리고 우리가 항룡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룡산을 계족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맨발로 항토끼를 걷는 그러한 이제 산책로 코스가 있는데, 우리 항룡산을 지금 둘레길 8코스 중에서 한 코스가 지금 고봉산을 통한 항룡산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고봉산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항룡산 그 둘레길을 좀 구석기 선사 둘레길로 한번 리모델링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것은 이제 그 계획은 잡아놨지만 이걸 혼자서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고은정 의원하고 그리고 정동일 박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힘 좀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은정 시의원님 나와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시의원입니다. 예, 오늘 고양 탄현 구석기 유적 홍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또 의미 있고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영국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이재혁 동장님을 비롯해서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주민자치위원분들과 또 동주민센터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멀리 오셔서 우리 처음에 인공지능 당시에 발굴을 참여해주신 우리 이재 국방문화재연구원장님, 그리고 전국 선사 박물관장님,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정동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문화예술과 소속적인데, 항상 고양시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12대째 아까 사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고양시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연천 정국리 같은 경우는 30만 년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탄현동의 의미는 고양시 최초의 구석기 어쨌든 유적이 발굴됐다는 그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고, 이번 홍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사는, 특별히 우리 탄현동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정주의식, 그리고 또 이 문화적인 역사의식을 통해서 우리 탄현동의 어떤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아주 귀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호국 어린이공원에 이제 예산이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조금 아까 우리 행정자치권 우리 동장님께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저나 김한규 의원이랑 함께 지혜를 모아서 주민들과 함께 그런 정주의식과 공동체성을 함양시키는데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고향 탄현 구석기 유적 주민 홍보 세미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돌아가십시오.